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3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이 여러모로 곤란한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구정 명절은 다가오는데 경제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힘들게 이루어온 것들이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그 징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좀 복구를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12월 3일 이 한참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이어지는 망년회, 송년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돼 버렸죠. 그리고 또 그 신년회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그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한숨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단식하는 소리가 그냥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 신인도도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그 이전에 보는 것하고 또 지금 보는 것하고 그 외국에서 보는 그 시각들이 많이 틀려졌다고 외신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어떻게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집에 진짜 불이 난 겁니다. 집이 난리 난 상황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 불고 천둥 번개 치고 매주는 떨어지고 천장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는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속 깊은 얘기를 물어보면 누구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랍시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잘났다고 자기네 말이 맞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죠. 이런 와중에 남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그런 모양입니다. 서로 이제 지금 남의 집 잔치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락골이 이 꼴이고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금 뭐가 중요한디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남의 잔치에 가서 지금 띵까띵까 거기에 참석해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난립니까? 아예 초청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초청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초청 받지도 않아 놓고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참 한심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화 의원, 그 다음에 한지아 의원 같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성동 대표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희희낙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박정화 의원, 한지아 의원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겠다고 참석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국내 사정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이런 그 순간순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이런 면에서도 확실하게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동맹이고 우리하고 우방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잔치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남의 생일 잔치에 가게 생겼습니까? 우리 집 불 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음, 이렇게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 국민이 먼저, 뭔가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기에 어느 한 부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차기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분탕질 시켜놓고 계엄을 보고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람 불난 집에 부채질은 다 이빠이 해놓고 남의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의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대구시를 버리고 서울로 이사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남의 잔치 갈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남의 잔치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삘삘 굶어서 오늘 굶냐 내일 굶냐 지금 따지고 있는데 끼니가 간 곳이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판에 아버지는 남의 잔치에 가겠다고. 그러는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현실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분, 아니면 또 그 이외에 지지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꾼다면 이 정도의 철든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더니 초청도 못 받았어요.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초청도 받을 그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 받지 않았는데도 초청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라치는 거죠. 지금 보도에 나온 걸로 따지면은 재계에서 4명, 정계에서 2명, 종교계에서 1명, 이렇게 7분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종교계에서 초청받은 분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정광훈 목사가 초청받았다는 거 없거든요. 이 보도에 보면. 근데 초청받아서 10분간 면담하기로 약속돼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받으면 무슨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겁니까? 그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초청받아도 우리 여기에 좀 와주세요. 우리 이거 잔치입니다. 와주세요 해서 초청받았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내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초청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가는 사람, 평소에는 대단한 척하면서
초청도 아예 받지도 못한 사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사람이 더 미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 더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이 다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국민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파적인 걸 떠나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냥 단편적으로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진심에서 우러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외교상으로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이나 또 거기에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가서 예의상 참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가는 거죠. 일을 하려고. 잔치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업무를 하러 가는 거지. 가서 띵까띵까 참석해서 뭘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의 상황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면면들을 충분히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더불어 악마들은 딱 잡아떼면서 자기네 그 카톡 검열하겠다는 거 딱 잡아떼면서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 말 안 듣고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지금 그런 그 정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지. 자기네가 만약에 정권을 잡아보세요. 이거 다 집어쳐넣겠다는 얘기예요. 죄에 걸어서. 그 무슨 민주파출소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입 다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하고 그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다 그냥 잡아쳐넣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지금 이 상황이. 민주파출소랍니다. 민주파출소. 아니, 자기네가 무슨 지금 저기가 있다고 뭐 무슨 파출소를 지네가 차립니까? 그리고 민주파출소라는 게 말이 어울리기는 합니까? 이런 전체주의 개딸 그 사고방식에서 이들이 진행하는 거는 인민민주주의 파출소라고 명명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인민민주주의 파출소가 어울리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뭐 우리의 뜻이
자기네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개나발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싹 피해 나가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랬다가 정권 잡으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뻔하잖아요. 우리가 카톡 검열 안 한다니까 진짜로 카톡 검열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에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손바닥 뒤집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뒤집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네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지막지한 일을 감행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정권까지 잡아보세요. 지금 입법, 행정 이것까지 다 잡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지 끔찍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대통령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을 바꿔버릴 거니까. 옛날에 우리 그 군사정권 시대에 법 뭐 10월 유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개헌, 뭐 삼선 개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을 바꿔버리니까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법 바꿔가지고 다 배지 떼버리고 다 쳐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선거 다시 해서 200석 채워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계속 비판을 하고 난리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남동에 가서 그럴 게 아니라 민주당사 앞에 가서 하든지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하든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못해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해요. 그럼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면 말할 게 없어요. 니네도 니네 맘대로 비상계엄 하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 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너네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럼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한남동에서 서로 집회하는 사람들끼리 그럼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이 잘못된 이 횡포라 그래야 돼. 아직 이런 거에 대해 이 횡포 이거 무슨 이 무도한 짓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도 바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네는 뭐 잘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그러면 그건 너네는 잘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그 비리와
그 음모와 협잡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니까요. 집안 식구들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남의 잔치집 가서 자기 떡 먹고 고기 먹고 이러려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배고파도 같이 배고파야 되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야지. 그 되지도 않을 자기의 그 허망한 꿈을 위해서 잔치에 참석합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게. 어느 사람이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동료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거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처음에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헌재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다시 뒤집어졌잖아요. 헌재 출석 안 한다고. 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종종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내가 그런다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 이 얘기하고 뭐가 틀려요? 내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헌재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 얘기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어? 이 얘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내가 국회의원 특권, 저 불체포 특권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그거 이용 안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말을 믿겠습니까? 이 두 양반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우리가 믿겠냐고요. 믿을 수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산적한 문제는 팽개쳐놓고 남의 잔치집에 가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한동훈 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심을 다 못 잡고 있어요. 누가 뚝심 있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바람 불면 저렇게 하려고 하고, 집안은 내팽개치고 남의 잔치에 가려고 하고, 뚝심 있게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났잖아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 초청 쳐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근 10년 내에,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를 빼고 근 10년 내에 계엄을 선포한 나라가 터키, 튀르키예 2016년에, 필리핀 2017년, 미얀마가 2021년, 에콰도르가 2024년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하고 우리가 같이 선상에 놓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소득이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필리핀은 9분의 1 수준이고 미얀마는 30분의 1 수준입니다. 에콰도르는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들,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이 일이 12월 3일 날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배신자입니까? 이 비상계엄은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선상에 놓이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배신자예요. 국민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 위대한 지적실을 댓글에 썼더라고요. 한동훈 배신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어떤 배신을 했냐고.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국가를 배신했습니까? 동료 시민들을 배신했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불사하고 막은 거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실제로 맞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옳은 결정이었었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자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말을 자꾸 쓰시면, 그런 말 쓰시는 분도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어긋나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투자도 안 합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면, 상식적이지 않으면, 약속이 지켜진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파란불에 건너가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차들은 서야 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들이 빨간불인데 우리가 그거 믿고 건너갔는데 지나가 보세요.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길 안 건너가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 그 지지하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맞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인지,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당장 다가오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카톡 검열을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대학교 앞에 서 있는 것을 봐야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또 겨우 3석밖에 안 되는 이 개혁신당에서 오늘 또 그 의원 최고위원회 하면서 하는 그거 상황 보셨죠, 여러분? 참, 오늘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봤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상 깊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거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를 보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이 났듯이 오늘 또 이 시를 보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석주 시인의 그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그러니까 대추 한 알, 우리 작은 대추 얘기하는 겁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우리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의 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저희 우리 위대한 지적진리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